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이 정도로 물어뜯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대신에 종목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단타도 단타기는 하지만 우리가 빠졌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또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 종목이라도 우리는 좀 똑바른 걸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급하면은 조급할수록 여러분들 심적으로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 위메이드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그래도 좀 오전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21%까지도 조금은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280여 종목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고 2000 종목 가까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 종목이 코스피가 142, 코스닥이 135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오르는 거는 일단은 딱 봤을 때 방산 테마,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급등 테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테마주를 빼고 무언가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피가 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스탠스라서 이쪽을 제외하고 보면은 당장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지금 내 계좌를 딱 펼쳐놓고 보면은 이거 반등이 나올까? 다시 상승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의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다?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지수를 빌미로 빠지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작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27만 5천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편안하게 더 사고 평단 관리를 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금 굉장히 위치 자체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고, LNF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 그러면은 시장을 빌미로 우리가 내려왔을 때 이미 우리는 20만원 이하에서 1차적인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2차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정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멘탈적으로 흔들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 24만 4천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1차적인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 또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도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린 게 뭐냐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담지 마시고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시장이 밀렸을 때 조금씩 더 사면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VIP방 같은 경우에도 3차 정도까지도 매집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1차 그리고 2차 이런 식으로 매집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일부 식자재 쪽, 러시아발 옥수수라든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일부 사료 식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게 완전히 나오기 전부터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묶어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얼마예요? 2,300원 이하로 우리는 매집을 하겠다,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세요 평단 관리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결국에는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1%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15%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팜스토리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후발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VIP방은 또 설명을 해드려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이 다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려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거 리딩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뜯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은 리딩 자체가 굉장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5,5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고 단타로 우리가 매집을 한다, 매수를 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돌아서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안 간 것들에 대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딱 뭔가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종목들에 대해서 뭐가 뭐랑 엮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1등급을 맞는 사람들은 수능 시험이 어려워도 보통은 다 1등급이 나와요. 1등급, 2등급 이런 친구들은 보통의 시험이 어려워도 1등급, 2등급 나와서 결국에는 뭐 서울대 갈 친구들은 서울대 가요. 맞잖아요. 뭐 서울대를 갈 정도의 실력인데 그날 수능 성적이 시험이 어려워서 갑자기 뭐 지방대를 간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설픈 거.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이 보통 대학을 갈 때 수능 시험 자체가 어려우면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뭐 학부모님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수능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수능 성적이 어려우면은 어설퍼요. 애매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아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수능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가 뭐 수포자, 뭐 수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공식적인 부분, 너도 나도 뭐 근해근 공식 이런 거를 다 외워요. 외우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야 자체를 조금이라도 나는 넓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1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할 거니까 편안하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재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독학을 가지고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도 재수를 했을 때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 학원이라도 다니겠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못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게, 그만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뭐 사료, 식재료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식음료 관련해서 보셨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7%대 상승적인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뭐 단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딱 마이너스 4% 손절에 자신이 없으면 단타를 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그러면은 휴마시스를,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니까 24,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지금 계속해서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아동 확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대신에 마이너스 4% 손절에 대해서 자신 없으면 보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단타를 하더라도 손절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한 템포를 죽여놓고 봐야 되는 시장이다. 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상 거의 다 관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뭐 하러 미리 사? 이런 거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팔고 다시 사지 뭐, 이런 심리가 굉장히 지금 작용을 해요. 어차피 개인들 생각하는 거, 심리 멘탈적인 부분,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다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전문가 입장으로서 뭘 사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게 없죠. 왜? 뭐라도 사야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내줘야죠. 그리고 그 수익 인증을 바탕으로 저도 먹고 사는 건데, 근데 핵심은 뭐냐? 왜 제가 오히려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손절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굳이 머리부터 들이밀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당연히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5종목 6종목 뭐 추천을 드리고 한 종목이라도 수익이 나오면은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걸 사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벌고 그래야 가입을 하시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한 템포를 죽여놓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읽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맨날 시장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뭐 오전 영상에서도 전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16일 날 바이든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16일이 지나고 17일 18일 상황까지는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템포 죽여놓고 천천히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최근에 미 증시가 2% 3% 오를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이랑 못 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편안하게 지금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단순하게 뭔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A라는 종목이 상승이 안 나와, 제가 추천을 했는데 상승이 안 나오네,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해도 증시자금이 지금 10조 원 이상 의생으로 들어갔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증시는 오른다,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이 빠지니까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 단타가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잘 샀고 그 다음에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사자. 단타는 아니고. 그래서 시장 바닥은 어차피 급락 후에 모두가 증시를 떠날 때 그때가 바닥이니까 증시 바닥론은 떠나지 마라, 이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남들이 나 이제 주식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할 때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내릴 이유는 갖다 붙이면은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다.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천천히 분할 매수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무튼 뭐 주식에는 잘 벌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싼 것들, 뭐 동전주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 대비했을 때 싼 종목들,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거,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얘기는 곧 돈은 시장이 오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나고 나 보면은 우리가 항상 코로나 때도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엄청 많이 뺐어요. 막 정말 하락이 막 이렇게 깊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여기서도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하다가도 다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당연히 깊이가 깊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샀는 게 굉장히 맞았고 그때가 더 담아야 되는 시기였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나고 나 보면은 우리가 시장이 빠졌을 때 뭐 여기서 29만원 이하로 1차적인 매수를 매집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 반이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우리가 내려왔을 때를 딱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수 대비했을 때도 어찌됐든 간에 수익 중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편한 종목, 편한 가격, 싼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시장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LG 이노텍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추천을 드렸겠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거예요. 실적은 앞으로 잘 나오는데 주가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싸니까 사요 안 사요? 사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가져가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실적 성장에는 광학솔루션 사업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광학솔루션 사업 분야의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신모델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죽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가 어찌됐던지 간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게임으로 실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위믹스 시세에 따라서 향후에 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올해 게임 매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신규 유저 유입에 대한 매출은 작년 4분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하향세를 꺾었다라고 보이는 부분, 결국에는 게임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결국에는 게임 회사들도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인게임 수요가 부족한 게임에서 디파이가 일시적 기능만 수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미르포 글로벌 22년 매출이 좀 그렇게까지는 좋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미르 M 같은 경우에는 미르 IP의 감성을 미르 포보다 살린 기대작이나 뭐 리니지 W라든지 리니지 M과 같은 유사한 커터뷰 기반 고전 MMORPG라는 점을 보면은 경쟁 자체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게임사로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화 매출도 좀 어느 정도는 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위믹스 유동화가 잠정 중단된 현재는 유동화 재개는 좀 위믹스 홀더들이랑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나 암호화 가격이 수급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이 유동화를 정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후에 좀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워낙에 테마성으로 좀 급등락이 심해서 뭐 이게 내일 오를까요, 모레 오를까요, 아니면은 뭐 5일선 돌파가 나와야 오를까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은 더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좀 종목들, 모든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이해 무조건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